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 아닌 밤중에 날벼락 난리가 나서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낙폭도 낙폭이지만 시장이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나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쎄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핀비지닷컴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아주 크게 빠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빅테크들이 모두 많이 빠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뉴스가 있죠. 실적은 아주 좋았어요. 실적은 아주 좋았는데 비평가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적은 충분히 좋을 만큼 충분히 좋았는데 어떤 몇몇 가지 비평이 있냐면, 이제 성장률이 이제는 예상한 만큼 다 왔고 서프라이즈 아니었고, 원래 얘네 잘하는 애들이니까 잘할 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성장이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제 채굴 쪽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굴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동안에 폭발적이었던 그래픽 칩의 수요가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죠. 오늘 시장 분위기의 이런 흐름들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만의 뇌피셜을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일단 시장의 표면적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 그리고 금리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금 볼커식의 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냥 볼커식의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무작정 진짜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빠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보였어요. 오늘 뭔가 각이 좀 신기하게 각이 안 맞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란인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한 거는 아시아권에서 이미 소화했던 이슈입니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계 반군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거기에다 미사일 포격 공격을 했다. 박격포인가요? 미사일이 아니고 포 공격을 했다 하는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위험을 훨씬 더 자각시키자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강세, 그 다음에 유로 약세, 달러 강세. 달러는 유로 대비만 강세고 전체 시장 대비는 소폭 강세인데, 그러면 달러 선호냐 아니냐 봤을 때 위험자산 회피이고 안전자산 선호일 때 엔화가 강세였는데 엔화가 강세였습니다. 엔화가 상당폭 0.4%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이상하냐면, 유가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가. 이렇게 되면 유가는 유가는 올랐어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유가가 올랐어야죠. 근데 유가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지? 여기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하기에는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왜 유가가 떨어졌냐? 그것도 꽤나 많이 이러한 문제가 끼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만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는 조금 편하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피셜하지 않은 자리니까. 대신에 이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구독을 끊어주시면 되겠고, 좋다 하시는 분은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얼마나 느는지 보고 앞으로 이런 거 할까 말까 고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채권 시장이 강세가 되었는데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3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50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8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72%로. FOMC 회의록 나오고 나서죠. 어제 FOMC 회의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시장이 느꼈던 매파적 느낌보다도 덜 매파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리고 들어보시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대단한 게 없고 더 센 거는 그렇게 없네 이런 느낌 받으셨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50bp 3월 금리 인상에서 조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블러 총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강세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좋은 목표치는 7월 1일까지 100bp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올해 2분기에 대차 제도표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은 정부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군이 상륙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공격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전 어제 이미 나왔던 뉴스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시장 돌아갈 때 그래도 한국 시장 회복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반군이 서로 상대가 선제 공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신 분이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매우 높으며 수요일 내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의 목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현장의 증거는 러시아가 임박한 침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대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주식시장에 작용을 했죠. 오늘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느끼면서 시장이 크게 떨어졌는데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조금 억울해하는 분위기야. 자,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병력 철수 방침을 철수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병력이 원부대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께서는 대변인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계속해서 군 병력 철수 발표가 미국에서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부는 병력 복귀와 관련해 명확한 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친러시아, 자,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은 러시아군이 진입해 오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네? 친러시아계 반군들은 러시아가 들어오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자기네들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 친러시아 반군이 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갈까요? 들어가려면 벌써 들어갔어야죠, 그죠? 그런 분은 크림반도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더 있다. 아주 급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어제와 그제 드렸고요. 제가 보기엔 반군이 있다고 쳐들어갈 거면 전쟁이 많이 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친러시아계 반군의 주장을 100% 수용해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게 주가 떨어지고 채권시장 강세가 되어지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흐름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계되어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유가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왜? 지금 WTI가 2%나 떨어지면서 91.70인데요. 자, 유가 떨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서방과의 핵 합의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란 외무부 차관 알리 바게리카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주간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현재 타결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핵 합의를 준수하도록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돌아갈 수 있을지 결정할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건데요. 이란이 복원하게 될 경우 분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6개월 내내 이란의 석유 수출이 50만 배럴 증가하고 12개월 내내 1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모두에 이거 말씀드렸죠. 채권시장 강세를 FOMC 회의록하고 완벽하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있어요. FOMC 회의록이 조금 안심시켜줬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던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돌리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점. 거기에다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 이게 더해지면서 10년물, 2년물 모두 강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의문은 이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럼 뭐냐?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저렇게 얘기 빵빵 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요. 떨어진 종목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하고도 조금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7%, 8% 가까이 빼는 거는 조금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나타났던 아주 주가가 좋았고 많이 올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최근에 미국 시장이 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인플레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이 흐름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하반기에 떨어지지 못하게 할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유가가 될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최선의 방법은 유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선물과 현물 간의 강력한 백워데이션 상황이에요. 근데 백워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미래 선물 가격이 지금 현재 당장의 현물 가격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약 컨텐코 정도는 정상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워데이션 상황이라는 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백워데이션이냐 하면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앞선 선물 대비 현물 가격의 원유 가격이 무려 12달러나 높은 상황이에요. 이건 지나친 백워데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물에 역대 최고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시장이 지금의 원유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운송이나 이런 것들 보건데 시간 걸리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안 되겠네. 지금 당장 빨리 사야 돼. 가격 비싸게 주고라도. 이런 분위기죠. 네, 지금 이 현재 상황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지금 미국의 리그죠, 리그. LIG죠, LUG가 아니고. 쉐일 뽑는 그 개수 있잖아요. 기계 개수가 한 주에 보통 1개, 2개, 2개, 3개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9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13개, 15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리그 숫자가 이렇게 빵빵빵 늘어나면 유가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유가 빠지나요? 안 빠졌어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에 두 팔 들어서 항복 선언을 한 게 바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확정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유가의 선물 시장 분위기를 보니 이게 당장 유가가 잡히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그 경기 상향되는 건 되게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경기 상향 속도보다 더 크게 나면 이거는 경기 상방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금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야? 방법은 하나지. 새로운 공급원을 시장에 땡기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란을 땡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란은 어떤 나라야? 악의 축이잖아. 악의 축을 어떻게 땡기냐고. 이거 뭔가 논리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저의 뇌피셜이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저의 뇌피셜이야. 오피셜 아니고. 네. 이게 러시아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면 이란의 악의 축이 상당히 약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치적으로 보면. 이란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인가? 근데 딱 이란 뉴스가 딱딱딱 터지는데 이게 딱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유가 상황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의 이 뇌피셜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고 현장에서 맞아 들어간다면 주가 하락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기술주들이나 이 시장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너무 보유 편향인가요? 주식 보유 편향? 근데 저는 이런 게 눈에 저는 오늘 보였습니다. 너무 골 때리는 상황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란 문제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란 문제가 실제로 되면 지금 일단 강력한 공급자가 생기잖아요. 50만 배럴, 100만 배럴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면 하반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물류 적재 해소, 공급 적재 해소와 더불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전년 기고 효과까지 합쳐지면 떨어지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 딱 바이든의 중간 선거 기간과 궤가 딱 맞아 떨어져. 경기는 상향하고 물가는 안정되고, 금리는 적절하게 올렸고, 시장의 충격은 소화됐고, 뭐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상은 증시각도기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독 취소, 마음에 들면 구독. 자, 갑시다. 네.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도어대시가 회사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윗돌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10% 이상 주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가 실적이 예상치를 윗돌았다고 얘기하면서 주가 4% 상승. 그리고 팔란티어는 회사 분기 손실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무려 15%나 주가가 빠지는,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요, 미국이 변동성이 진짜 오지입니다. 오지는 변동성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고,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미래의 성장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의해서 굉장히 그 주가가 떨어졌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알버말 이런 주식들이 떨어졌고, 소비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소비 주식들 주가가 강하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담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 2월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16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수치가 23, 예상치가 19였는데 모두 그것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한 1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 4.1% 증가가 아니라 감소, 한 163만 8천 채를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착공 실적이 원래 예상치는 0.67% 주는 건데 4.1%나 줄어들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 3천 명이 늘은 24만 8천 명을 기록했고, 예상치 21만 8천 명보다 3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뇌피셜 말씀드리느라고
사실은 조금 그 원래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그런 상황들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흐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도무지 저는.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자꾸 전쟁 난다는데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다른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경기 방어주들이 계속 강세. 그래서 코카콜라 등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 중심에서 미국 시장이 빠르게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s God, it's Friday.